구글 오어스 기반 오픈스택 개발 환경 자동화에 대한 주제로 좀 개발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금동아라고 합니다. 특별한 내세울만한 경력은 없고 하모소프트라는 개발 조직에서 2010년부터 16년 정도 이제 근무를 하면서 쭉 지내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면은 이제 소방수가 한 명 보이는데 각종 장애들을 핫픽스로 이렇게 불을 끄는 이제 이런 유해 활동들을 하고 저녁에는 공부를 학사모처럼 공부를 좀 하거나 아니면은 좀 더 야근을 하거나, 그리고 왼쪽 위에 보면은 이제 아내와 딸이 있고 이제 육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오픈스택 기반 개발 환경 자동화랑 그리고 자동화 이후 신경 쓰면 좋은 것들입니다. 밑에 보면은 이제 개발자를 위해 만든 이제 플랫폼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사실 저희는 이제 개발 회사다 보니까 이미 어떤 개발 환경을 배포하는 거는 쿠버네티스나 아니면은 각종 레지스트리 이런 걸로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족했던 거는 뭐였냐면은 그러한 시스템들을 올릴 VM들이 항상 모자랐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약 한 200에서 300개 정도의 이제 VM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조직원들의 수는 이제 입사를 하고 퇴사를 반복하면서 어느 정도 쭉 유지가 되는데 리소스가 이제 모자른 거는 이제 매년 발생하는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럴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한 문제점은 생성우지 이진 VM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밑에 사진에 보면은 이제 물이 순환하는 그 어떤 그림을 이제 VM으로 표현한 건데 사용이 끝난 것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올라와서 이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현재 이게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지금 저희가 문제의 출발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오픈스택이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외부 서비스들을 이용할 때 보안 정책 준수 문제가 하나 있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높은 비용 구조가 있었습니다. 물론 AWS나 그런 기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저희가 최대한 그 핫스팟 인스턴스 써보고 그 예약 인스턴스도 써보고 어떤 다른 벤더사를 통해서 할인도 받아보고 했지만은 여전히 저희가 24시간 운영하기에는 도입하기 좀 어려운 비용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내부 리소스에 대한 접근 제한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제 어떤 서버나 DB가 아니라 저희가 쓰는 이제 유닉스 서버 같은 경우는 어떤 클라우드 접근하기도 어렵고 클라우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리소스적인 제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팟나 이제 어떤 그런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대부분 이제 컨테이너류들을 서비스를 하는 구조였었습니다. 컨테이너를 하면은 즉시 개발에 투입될 수 있지만 저희는 이제 그런 게 필요했던 게 아니라 저희가 K8s를 구축하고 그리고 OS 레벨에서 커널 파라미터 등 이런 OS 레벨의 자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오픈스택이 필요했었습니다. 사실 자동화는 오픈스택 같은 경우는 단순히 API 콜로 이루어집니다. 그 오픈스택 호라이즌 대시보드에 가보면은 API 액세스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각각 노바라든지 네오트론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각각 API 엔드포인트들이 있고요. 이제 이거를 이제 호출해서 이제 자동화 프로세스를 이제 구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인증 정보를 사용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구글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쓰는 LDAP, 그리고 저희도 또 이제 오피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MS 쪽에도 그 AD가 구현되어 있었고, 마지막으로 키클락이 있었습니다. 사실 키클락은 저희가 쓰고 있지는 않았었는데 제가 이 발표를 지원하고 난 다음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오픈 인프라 발표인데 너무 구글로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좀 키클락에 대한 것도 좀 넣어봤습니다. 키클락을 연동하게 되면은 사실 좀 높은 커스터마이징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프로토콜 지원이라든지 어떤 구글이나 이런 벤더에 동속되지 않는 사용자 관리가 되고 또 멀티 테넌시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하게 연동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키클락을 통해서 어떤 시스템을 연동하려고 한다면은 이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렐름을 생성해야 되고, 두 번째로 이제 클라이언트 그리고 어카운트를 생성하고, 그리고 그거를 받아줄 백엔드를 설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키클락은 어쨌든 어떤 권한류들을 저장하고 중개해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룹 정책에 대한 거는 개별로 설계를 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키클락 자체에서도 구글과 연동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아예 그냥 구글을 빼버리고 키클락만 써볼까 고민을 해봤었는데, 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취약한 비밀번호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다들 사내 시스템들 많이 써보셔서 알겠지만은 사내 시스템들은 이제 비밀번호가 만료 기간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떤 심사 때문에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기존의 비밀번호의 연속성을 위해서 좀 최대한 글자를 좀 적게 바꾸는 경향도 있고, 이러한 패스워드들은 어떤 사내 시스템의 불신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면 뭐 사내 익명 게시판 같은 것처럼 그 사내에 저장되는 거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좀 복잡한 암호를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는 어쨌든 구글 워커스페이스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과 통합을 하기 위해서 구글로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종적인 아키텍처는 구글과 키클락 두 개를 다 사용하는 이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키클락에서 연동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키클락이 구글에 요청을 하게 되는데, 키클락이 구글에 연동하기 위해서는 이제 왼쪽 사진과 같은 설정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저 밑에 있는 KCIDP 힌트라는 걸 사용하면은 키클락 로그인 페이지도 보이지 않고 바로 구글 로그인 하나로 이제 시스템이 접근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사용자 팀 매핑을 설계를 해야 됐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위 AD에서 가져오지만은 이 상위 AD 권한의 조직에 따라서 꼭 VM 권한이 일치하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도 있었고, 그리고 팀 단위로 제어를 했어야 됐고, 그리고 권한이 또 동적으로 이동됐을 때를 고려해야 됐었습니다. 그 외에도 관리성을 위해서 리소스 관제랑 그리고 가시성 등을 이제 확보를 해서 팀 매핑을 좀 설계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 제가 두 가지 정도 그 개념을 더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클라우드 이닛인데요. 클라우드 이닛을 통하면은 VM 초기 설정 자동화할 수 있고, 그리고 동작은 보통 VM 생성 시점에 컨트롤이 됩니다. 이를 이용하면은 이제 패키지 설치 자동화를 통해서 바로 개발자들이 어떤 자바나 파이썬 등의 어떤 그런 패키지들을 쓸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깃이라든지 어떤 그런 깃 안에 내장되어 있는 키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배포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앤서블입니다. 앤서블을 통하면은 구성 관리 자동화 및 뭐 스크립트 기반 프로비저닝, 그리고 확장 가능한 구조의 이런 서비스를 연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왔습니다. 아래에 있는 클라우드 이닛으로 오픈스택이 최초 생성 시 어드민 키를 전송하고, 그리고 프론트엔드에서는 그룹과 변동의 권한의 변동의 알림이 일어났을 때 앤서블을 통해서 그 해당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키를 배포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구축이 된 오픈스택 인스턴스 안에는 중앙에서 관리하는 어드민 키 하나랑 그리고 그걸 생성한 사용자의 키,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이제 또 몇 가지 더 고민 사항을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팀이 이동된다면, 아니면은 그 위에 상위 DB에서 저희 시스템을 안 거치고 DB에서 삭제된다면, 이제 이럴 때는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엔시블로 컨트롤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건 이제 베이션이라는 어떤 시스템인데요. 흔히 말해서 기업에서 쓰는 접근 관리 솔루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하면은 이제 보안 접근 통제, 네트워크 분리, SSH 접근 중앙 접근 관리가 가능한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SSH 접속을 할 때 그 해당 인스턴스에 바로 접속하는 게 아니라 이 베이션 서버에다가 접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베이션 서버는 접속을 할 때 이 사용자의 권한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따라 가지고 그 올바른 키를 다시 회수하거나 아니면 키를 해당 인스턴스에 앤서블로 배포를 하게 돼줍니다. 그럼으로써 꼭
해당 시점에 권한 변경된 거를 저희 시스템이 모르더라도 접속하는 시점에 알 수 있어서 유연하게 접속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약간 이 야크 쉐이빙 같은 의문이 들더라고요. 저는 분명 VM 자동화를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막상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보니까 뭐 이미지랑 뭐 SSH 관련된 접근 권한 설정 및 그리고 뭐 결제 시스템 같은 걸 좀 고민해 보면서 제가 만들려는 좀 그림이 너무 좀 다른 걸로 가고 있지 않을까 해서 딱 여기서 멈췄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DNS 연동 쪽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기파들을 사용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제가 인스턴스를 생성하면은 DNS로 제가 만든 인스턴스가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도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좀 찾아봤었는데 첫 번째로는 이 바인드9이라는 오픈 소스입니다. 이거를 이제 퍼블릭한 그 EC2 같은 곳에 공인망에 설치를 해놓고 이 바인드9의 설정을 조정해가면서 이제 인스턴스의 IP랑 그리고 DNS를 조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포크번이라는 일반 상용 서비스인데 특이한 점은 API를 제공을 합니다. 그 도메인만 여기서 구입하면은 이제 API가 공짜라고 해가지고 한 분당 60회 정도 콜 횟수 제한이 있긴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떤 걸 구현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무리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포크번을 이용해서 예시를 하나 만들어 봤고요. 포크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API 키를 통해서 그 레코드를 조회하고 서브 도메인을 추가하는 코드가 이제 단 행위당 10줄도 안 되는 코드들로 DNS 제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이제 개발 자동화 관련 웹 UI는 어쨌든 그 호라이즌을 대체하려는 건 아니고, 호라이즌은 관리자가 쓰는 이제 UI고 저희가 개발자들한테 이 시스템 배포하면서 좀 더 친화적으로 쓸 수 있게끔 이제 배포를 하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행 중인 VM을 좀 가시화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VM 생성 및 DNS 좀 연동, 방금 제가 말씀드린 마지막 DNS까지 이제 연동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VM을 생성 방금처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생성이 완료되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백엔드에서 프로세스가 돌면서 그 엔서블로 키를 배포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빌드 상태에서 이제 OS가 구축되고 배포 중으로 넘어가면서 OS가 생성되면은 DNS에 자동으로 이제 등록이 되게 돼서 지금 배포 중이네요, 아직. 그래서 저기 있는 DNS 명으로 접근을 하면은 실제 DNS가 연동돼서 이제 핑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용자는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굳이 IP로 접근할 필요는 없고 저 DNS만 알면은 이제 접근이 가능한 것이죠. 예, 그래서 접속 핑이 이제 가는 이제 그 해당 호스트에 그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그 팸 파일을 이용해서 SSH를 접속하는 이제 모습입니다. 왼쪽 위에 보면은 팸 다운로드라는 게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1인 1키를 이제 원칙으로 삼아서 키를 교체할 수는 있어도 키는 하나만 관리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왼쪽엔 팸을 다운받아서 그 접속을 이제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중인 이제 VM에 대한 공유에 대한 건데요.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소스 모니터링입니다. 그 호라이즌 대시보드에서는 그 하이퍼바이저의 전체적인 상황을 볼 수 있는데 개별 VM의 매트릭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던 중에 이 리브버트라는 오픈 소스가 있고, 이 리브버트 익스플로터에서 그 중에 이 팅크오프라는 그 개발자가 만든 오픈 소스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설치를 하면은
매트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CPU, 메모리, 디스크 및 네트워크 정보들을 이제 수집 가능해서 이 정보를 그 해당 인스턴스들과 매핑을 지어서 이런 식으로 현재 실행 중인 메모리 양과 그리고 디스크 사용률 그리고 TX, RX의 이제 네트워크 사용량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내부자 위협에 대한 모니터링인데요. 아까 VM 생성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쓰지 않는 VM이 회수되게끔 하는 TTL 기반 자동 회수 기능이나 아니면은 어떤 정상적으로 쓰고 있다가 특정 뭐 예를 들면은 뭐 랜섬웨어 같은 게 걸렸거나 아니면 어떤 그 바이러스에 걸려서 보스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인계치 초과시 관리자한테 알림이 갈 수 있는 알림 시스템 그리고 최초에 제가 키를 배포했을 땐 것처럼 그 이미 앤서블로 어드민 키가 배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주기적으로 OS 보안 체크를 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주기적으로 OS에 대한 보안 체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오픈소스는 아니고 EDR 솔루션을 탑재하는 방법인데요. 각 인스턴스 안에 그 행위 분석용 EDR 솔루션 탑재하게 되면은 인스턴스 안에 이제 행위를 분석하는 이제 그런 에이전트들이 깔리게 됩니다. 제가 이거는 오픈소스를 좀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EDR 관련돼서는 다 상업적인 것들만 있고 오픈소스는 없어서 상용이지만 좀 적어보았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이제 여기까지인데 시간이 좀 남아서 질문이 있으시면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펜키는 그러면 처음에 생성할 때 각 사용자 로컬에 다운받아서 유지를 하나요? 아니면 따로 그 키를 저장하는 볼트 같은 걸 사용을 하시나요? 일단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일단 관리자 입장부터 설명드리면은 그 사용자가 처음에 시스템에 가입을 할 때 그 키페어를 한 개 생성하게 됩니다. 그 사용자에 맞는 키페어를 생성하게 되고 그 해당 키페어는 중앙에서 이제 프라이빗 키까지 같이 관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해당 키 파일을 그 원래는 이제 키 파일이 저희가 퍼블릭할 때 쓸 때는 한 번만 공유되도록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중앙에 키가 다 저장돼 있기 때문에 키들을 다운받을 수 있게끔 구현해 놨습니다. 대신에 그 해당 키에 대한 만료 기간을 줘가지고 키가 만료될 경우에는 다시 키를 발급받도록 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취했습니다. 그 중앙 키 저장소도 따로 개발을 하신 건가요? 예. 따로 개발은 했고요. 그리고 어떤 볼트 같은 그런 서비스를 이용한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오픈스택을 설치하면은 MySQL에 노바나 아니면은 그 네오트론 같은 다른 소스 프로젝트들이 DB를 다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DB 위에다가 저희가 관리용 DB를 하나 만들어서 아까처럼 사용자에 대한 동적인 팀 권한을 먼저 저장하거나 아니면 사용자의 팸키 같은 것도 저장을 하고 그리고 유효기간 같은 컬럼도 만들어 가지고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DNS 연동에 이 바인드 라인이라는 걸 써보신 분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이 바인드 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API를 제공하진 않습니다. 그냥 순수한 DNS 서버일 뿐이고 환경 파일에 의해 가지고 이제 도메인이 제어가 되는 구조입니다. 이제 바인드 라인을 쓸 때는 그러면은 어떻게 API를 그 개발 시스템에서 연동을 해서 동적으로 수정을 할 수 있냐면은 바로 그 DNS가 매핑된 텍스트 파일을 편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파일 안에 텍스트 파일 구조가 이제 호스트 이름, 호스트 네임이 있고 DNS 네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도메인 주소가 이제 붙는 이런 형식인데요. 저희가 마치 관리하는 그 ETC의 호스트 파일이나 아니면 윈도우즈에 있는 호스트 파일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텍스트 파일들을 편집을 하면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API로 연결 지어주면 되는데 한 가지 팁을 공유드리자면은 그 이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중복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용자는 애플이라는 인스턴스를 만들고 두 번째 사용자는 애플2라는 인스턴스를 만들었을 때 그 도메인 이름이 그래프로 찾게 되면 중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어떤 이해하거나 지시어를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구분질 수 있는
필터를 통하면은 좀 더 원활하게 바인드 라인을 통해서도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리액트로 제작을 했는데 기존에는 원래 부트스트랩 기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좀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 부트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CSS의 볼륨이 너무 커가지고 이제 저희가 단독으로 좀 유지보수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었었는데 요즘에는 리액트로 개발하게 되면은 그 개발도 빠르고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AI가 그 어떤 코드를 이해할 때 부트스트랩보다는 이제 확실히 그 리액트 기반으로 된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잘 수정 사항들을 변경해 주는 것을 이제 좀 체험을 하였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메뉴들이 제가 화면을 이제 컨텐츠 화면만 찍어가지고 왼쪽에 메뉴들이 더 있는데요. 왼쪽에 이제 어떤 메뉴들이 있냐면은 이제 사용자에 대한 감사 로그 같은 게 있습니다. 이 사용자가 그 해당 어떤 사용자에 대한 그 관리자 입장에서는 어드민으로 지정했는지 아니면은 어드민이었었는데 어드민이 일반 사용자 중에 해제했는지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실제 구글로 저희가 정보를 제공받지만은 그 외부에서 그 급하게 인스턴스를 공유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수동으로 가입된 사용자에 대해서 권한을 매핑하는 그런 사용자 관리 같은 게 또 따로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플레이버나 그리고 그 어드민 입장에서 그 관련된 펜 파일들의 유효 기간들을 확인하는 이런 페이지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떤 호라이즌에 있는 모든 기능을 대체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호라이즌에서 할 수 없던 좀 기능들을 좀 만들기 위해서 좀 어떤 고민을 시작하고 그리고 고민을 시작하게 되어서 이제 이런 걸 만들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는 요거를 이제 마지막에 깃을 공개해가지고 개별 인스턴스에 쓰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 다운받아서 설치를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했었는데 조만간 빨리 릴리즈를 해가지고 저희 오픈 커뮤니티에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새로 나온 질문 있을까요? 아, 예. 호라이즌보다 확실히 뭔가 더 장점으로 극화시킬 수 있는 기능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짧게 나왔지만은 요 VM 공유 기능이 있습니다. 그 아시다시피 한번 만들어진 인스턴스는 최초의 키가 내장이 이미 그 해당 만든 사용자의 키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긴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클라우드로 배포된 이미지들은 패스워드 접속이 막혀 있습니다. 오로지 키로만 접속이 가능한데 이런 경우에서 이제 다른 사용자한테 공유를 하려면은 기존에는 패스워드 이네이블을 시키고 그리고 그 사용자에 대한 그 계정을 생성해서 배포를 했어야 됐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결과적으로 패스워드 사용이라는 또 보안 허점을 또 만들게 되고 그리고 또 다시 관리되지 않는 암호에 대한 문제점도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통하면은 개인이나 어떤 그룹에 대한 선택하고 그 그룹에 대한 사용자들을 조회해서 그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키 파일들을 앤서블을 통해서 전부 다 배포를 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 요 사례처럼 실제로는 어드민 키가 최초에 배포됐어도 제가 가지고 있는 키로도 이제 인스턴스 접속이 되는 거죠. 그럼 말씀하신 기능은 프로젝트를 넘어서도 상관이 없을까요? 예, 프로젝트를 넘어서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랑 프로젝트를 어떻게 설계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네트워크를 다 라우팅을 통해서 접근하고 있기도 하고
프로젝트 같은 경우 그 라우팅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오픈스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쪽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DNS 연동을 할 때 실제로 오픈스택에서 나오는 그 IP는 저희가 오픈스택에서 인스턴스 IP를 공인 IP로 주진 않습니다. 근데 굳이 어떻게 DNS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냐면은 DNS 자체에 사설 IP를 줬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DNS 서비스만 이제 공인 서비스인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그 전부 다 개발 환경이 그 현재는 온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온라인 환경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KT DNS나 구글 DNS를 다 쓰시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렇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이제 기파드 같은 경우에 그 내부 설치용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써보지 못해가지고 그걸 사용했을 때도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기파드 같은 서비스들은 보통 컨테이너를 그 서비스 해주는 그런 솔루션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오픈스택을 위해서는 이제 요거를 좀 사용해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면은 이걸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좋은 발표 해주신 김동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